예선이요. 자, 오늘도 경우의 수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 전부 170페이지 봅시다. 170페이지. 지난번에 조합 정말 잠깐 얘기하고 멈췄었지? 자, 조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뽑는 거야. 순열처럼 뽑는 건데, 야, 물건이라고 해보자. N개 중에서 뽑기만 하면 돼. 순열을 보였어. 뽑아놓고 1번 지금 N개 중에 얼개를 뽑았으니까 뽑은 개수가 얼개야. 근데 순열은 그 뽑아놓은 얼개 또는 뽑아놓은 얼명을 첫 번째 자리부터 마지막 얼번째 자리까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각 자리에 뽑혀있는 얼개를 누구를 집어넣을 건지를 계산을 하는 거였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뽑는 건 똑같이 얼명, 얼개를 뽑지만 그게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지를 계산해 놓은 게 순열이라면 조합은 그냥 뽑아놓기만 하면 끝나는 그걸 조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뽑아서 순서까지 고려해야 되는 나열은 NPR 순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었고 뽑기만 하면 끝나는 어떤 형태의 조합을 우리는 앞으로 NCR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지난번에 수업 잘 기억해봐. 뭐 간단하게 한번 하긴 했지만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문제 풀었다면 이제 웬만큼 자신 있을 거거든. NPR이라는 거야. N명 중에 얼명만큼을 뽑아. 그런데 뽑은 상태에서 여기 지금 얼명이 있어. 번호를 매기자면 1번부터 얼번까지 있겠지. 근데 그걸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에서 마지막 얼번째 자리에 여기 있는 애들을 누구 집어넣을 거냐, 누구 집어넣을 거냐, 누구 집어넣을 거냐 100의 자리 뭐 넣을 거냐, 10의 자리 뭐 넣을 거냐, 1의 자리 뭐 넣을 거냐 그 다음 반장 누구 시킬 거냐, 부반장 누구 시킬 거냐, 회장 누구 시킬 거냐 이렇게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한 상태에서 뽑는 것을 순열이라고 불렀는데 조합도 계산은 순열처럼 하게 됩니다. 명심해. 조합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고 우리 조합을 계산할 때도 순열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그럼 NPR로 계산한 결과를 말 그대로 여기에 뭐가 없는 거야? 줄 세우기가 없는 거잖아. 순서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줄을 세워놨어. 거기서 줄 세워놓은 다시 말하면 순서를 고려한 것만큼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 순서라는 건 말했듯이 여기 몇 명이 지금 줄을 서 있느냐? 얼명이 줄을 서 있어. 얼명 가지고 줄 서는 방법이 얼거지, 얼마이너스 1가지, 얼마이너스 2가지, 마지막 1가지. 그래서 이걸 얼명을 줄 서는 방법을 우리가 알팩으로 알고 있죠. 5명 줄 서는 방법 5팩인 것처럼 3명 줄 서는 방법 3팩인 것처럼 지금 N명 중에 얼명이 뽑혔고 그 얼명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 줄 세우는 것을 제거하려면 여기다가 얼명에 대한 줄만큼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산하게 될 조합에서 계산하게 될 방법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쓸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있어. 경우의 수 너무 많이 가지 말자. 일단 얘네들을 사람이라 생각, 학생이라 생각하고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운다 생각을 해볼게. 또는 4명 중에서 1명은 반장, 1명은 부반장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줄 세운다, 뭐 직책을 맡긴다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걸 계산을 어떻게 썼느냐? 4명부터 시켜서 2명 뽑는 거잖아. 여기다가 누구 넣을 거냐 누구 넣을 거냐 고민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까지였죠?
이게 수녀를 계산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야. 1번 자리에 누구 세울 거냐? 내 2명 중에 1명. 2번 자리에 누구 세울 거냐? 남아있는 3명 중에 1명. 선생님이 아까 수업 설명하다 말했던 거. 어느 정도 수업 듣고 어느 정도 문제를 이제 열심히 풀었다면 분명히 이 정도 계산이 이제 어려운 계산이 아닐 거라는 거지. 경우에서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정도가 그래도 고등수학에서는 최소라. 그럼 여기 있는 정답 다 말해볼게. 1번 자리 A, 2번 자리 B, 1번 자리 A, 2번 자리 C, 1번 자리 A, 2번 자리 D, 1번 자리 B, 2번 자리 A, 1번 자리 B, 2번 자리 C, 1번 자리 B, D, 이제 계속하자. CA, CB, CD, DA, DB, DC. 이렇게 지금 있는 4명의 학생들 중에 2명만 뽑아다가 줄을 세우는 방법,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12가지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건 뭐냐, 4명 중에서 똑같이 뽑긴 뽑을 건데 뽑은 다음에 얘네들처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누구 올 거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뽑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계산한 거 좀 예를 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일단 얘를 순열처럼 4부터 시작해서 숫자 2개가 될 때까지 곱해라.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 n부터 시작해서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가 얼개가 될 때까지, 4부터 시작해서 곱셈에 사용되는 숫자의 개수가 2개가 될 때까지 곱해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순열로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얘처럼 돼버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뽑은 거에서 끝내자는 거지. A가 먼저, B가 나중, A가 먼저, C가 나중, 아니면 뭐 D가 먼저 서고 A가 나중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2명이 뽑혔는지만 생각하기로 했던 게 조합이기 때문에 이걸 나눌 건데 뭐로 나눌 거냐 기억해줘.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몇 명? 얼명. 얼명 가지고 지금 줄 서, 지금 2명이 줄 서 있는 거잖아. 2명이. 그 2명에 대한 줄 설 수 있는 방법이 2패까지지. 2패까지 2명 가지고 줄 세울 거야. 2명 가지고 줄 서는 방법은 둘 중에 1명 여기 넣을 거고 나머지 1명 여기 넣을 거니까 2가지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눈 결과 이걸 6이라고 말해주는 게 오늘부터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계산했을 때 얻어야 되는 계산법, 그리고 정답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 왜 순열은 12가지인데 조합이 6가지로 줄었냐면 칠판 좀 봐. 순열에서는 얘하고 얘가 각각 다른 한 가지씩이거든. 그런데 조합에서는 A하고 B가 뽑힌 건 같은 거잖아. 조합은 순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A가 먼저냐 B가 나중이냐, 뭐 B가 먼저냐 A가 나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2명을 뽑아놨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가지로 본다. 이것도 좀 이해해주면 해줄래? 아, 그래서 2팩으로 나누고 있는 거구나. 왜? 요렇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2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니까. 왜 2가지야? 왜 2가지야? 2명 가지고 줄을 만들었으니까 2가지지. A하고 B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이 2가지밖에 없잖아. 그렇게 나눠주는 결과 마찬가지. A하고 C, 여기 C하고 A도 사실은 같은 경우야. A하고 D, D하고 A도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는 각기 한 가지씩으로 인정해서 정답을 12가지로 보고 있지만 어떤 조합, 줄을 서 있는 모양이 순서는 바뀌어있지만 그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들이 같다면 조합에서는 얘네들을 한 가지로 보는 게 맞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12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제 조합에서는 얘와 얘를, 얘와 얘를, 얘와 얘를,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 겹치는 게 한 가지씩 존재하는 거겠지? 그걸 2팩으로 나누는데 2팩으로 나누는 이유까지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네. 외우기 전에 이해를 했으면 더 좋겠어. 왜 2팩으로 나눠야, 왜 2 곱하기 1로 나눠야 내가 원하는 조합에서의 정답이 나오게 되는지를. 이유는 되게 간단해. 2명이 줄을 서 있을 때 그 2명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야. 2가지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조금만 더 인원수를 늘려볼까? 조금 정답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다 할 생각은 없고 그래도 한번 보자. 얘들아 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4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할 거니까 정답이 24가지가 되겠죠.
이것도 알파벳 똑같이 해볼까? 그 24가지 다 적기는 힘드니까 적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일부만 적을게. 이 정답 중에 A, B, C, D도 있고, 아, 3명만 뽑기로 했지? A, B, C도 있고, A, B, D도 있고, A, C, 뭐 D도 있고, B, C, A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은 4가지만 적었으니까 앞으로 20개를 더 적어야 되거든. 4명 중에서 3명을 순서대로 내라는 방법은 24가지가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해서 끝나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먼저 순열처럼 계산을 똑같이 해라. 순열처럼 계산을 똑같이 해라. 대신 그걸 누구로 나눠주면 되느냐? 그 뽑힌 인원 3명이 줄을 설 수 있는 방법 3팩토리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순열로 먼저 계산을 해놓고 칠판 순열로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걸 뽑힌 인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의 가지수만큼으로 나눠주면 정답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건 몇 가지가 될 거냐? 4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이거 분자 24고 분모는 6이니까 6분의 24 맞네. 그래서 정답이 누구지 알아? A, B, C도 있고 A, B, D도 있고 A, C, D도 있고 B, C, D도 있니까 이렇게 4가지. 순서 중요하지 않아.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집중해서 봐봐. 외워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하면 더 좋잖아. 왜 정답이 24가지짜리를 3팩으로 나눴을 때 나온 정답 4가지가 진짜 조합에서 정답이 되느냐? 아까 말했지. 이거 정답 24가지라. 조합에서 4가지인데 왜 순열에서는 정답이 24가지가 되느냐? 요 각각마다 6가지씩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요거 하나 만들어 볼게. ABC, ACB, BAC, BCA, CAB, CBA 이렇게 해서 6가지. 그래서 여기 다시 설명한다. 왜 3팩으로 나눴느냐? 지금 여기 좀 봐봐. 3명이 줄을 서고 있지? 그 3명은 ABC로 다 똑같아. ABC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3명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의 가지수가 3팩토리얼 가지란 말이야. 6가지야. 그래서 줄 설 때는 여기 선생님은 지금 이거 하나만 적었지만 사실 이 정답 안에는 ABC도 있고 ACB, BAC, BCA, CAB, CBA가 다 있다는 거지. 걔네들이 각각 한 가지 해서 전체 6가지 여기 정답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조합은 이 전체를 우리는 한 가지로만 볼 거다. 왜?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조합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순열로 계산해 놓은 걸 왜 얼팩으로 나눴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3명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줄이 6가지. 그래서 정답이 24가지야. 순열은 그래서 정답이 24가지라고. 그 24가지 중에 3명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바꾸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얘네들을 한 가지, 이 전체 6가지를 한 가지, 여기에 적히게 될 6가지도 한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게 조합의 계산법. 그래서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순열로 계산을 해놓고 그 순열로 계산해 놓은 거에서 몇 명이 줄 서 있는지를 보고 그 인원수에 맞는 계승으로 나눠주면 순서를 무시한 뽑기만 하고 있는 조합의 계산이 완성된다는 거겠지.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설명 들어갈게요. 이거 한 페이지만 설명하면 여기 끝나거든? 자, 그럼 두 번째. 이건 외워주실까요? 말은 안 되겠지만, 우리 순열에서도 말했지? 이거 무조건 한 가지로 가야 돼요.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 N까지.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뽑는 거 N까지. 그런데 N명 중에 아무것도 안 뽑아. 아무것도 안 뽑는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N명 중에 아무것도 안 뽑은 걸 나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우리 1로 기억해놓고 노력했었죠. NC형도 마찬가지야. NC형도 무조건 정답을 1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겠습니다. 간단하게 증명해볼까?
이 식대로면 NC형 어떻게 계산하느냐? NP0을 0팩으로 나누는 거거든. 우리 외우고 있잖아. NP형 1로 하기로. 우리 또 외우고 있잖아. 0팩 1로 하기로 외우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정답이 1이야.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N명 중에 0명을 뽑는 방법, 아무것도 안 뽑으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계산할 때는 1로 놓고 푸는 게 맞다는 뜻. 하나 더. 이건 N명 중에 N명을 다 뽑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 지금 선생님까지 해서 몇 명이냐면 8명이거든? 8명 중에서 8명을 다 뽑으래. 그럼 당연히 정답이. 여기 다 뽑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다 뽑는 건 순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순서는 생각 안 할 거잖아. 8명이 있는데 8명 다 뽑으래. 그럼 8명 그냥 다 뽑아야 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겠지. 이건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돼서 외운 적이 있지만 이건 이해가 되죠? 해볼까? NCN이라는 건 NPN을 N팩으로 나눠주는 거거든. 근데 NPN이 뭐야? N부터 NB를 다 곱하는 거니까 분자도 N팩이잖아. 그래서 정답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N명 중에 N명을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건 N팩토리얼까지가 맞겠지만 한번 다시 해볼까? OPO 무슨 말이야? 5명이 있는데 5명 다 일렬로 줄 세워달래. 그럼 1번 자리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3명 중에 2명 중에 마지막 5번 자리는 남아있는 1명 넣는 거라 5팩토리얼까지 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N팩으로 나눠야 되는 조건이다 보면 똑같이 얘를 분모를 5팩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정답을 1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워주시고, 이거는 이유 따지지 말고 외워야 되는 게 맞아. 납득을 근거로 해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데 뭐 0명을 뽑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지금 뽑아서 나열하고 뽑아서 끝내고 어쨌든 뽑는 게 우선이 되는 단원을 배우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뽑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1이라는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준비되어 있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전체 인원을 다 뽑는 경우를 묻는 경우도 어차피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로 보는 게 맞다는 거. 얘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주면 되겠네. 이건 당연히 말이 되는 거니까. 다 뽑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뽑아놓고 누구를 1번, 누구를 2번, 누구를 3번, 누구를 8번에 넣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준비되어 있는 N명 전체를 다 뽑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게 맞는 거겠지. 순서가 없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겁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할게. 이거 이유 없이 외우라는 거 외우려고 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외우도록 할 거니까 일단은 저거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게 뭔 말이냐? 잘 들어봐. 뭐로 예를 들지? 그냥 우리 교실에 있는 학생들 이름으로 해볼까? 예서 있고, 민규 있고, 그 다음에 민석이도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3명이 있어. 3명이 있는데, 시작해볼게. 3명 중에 2명을 뽑아달래. 요거 적용한다. N명 중에 얼명 뽑는 건 N명 중에 N-R. 3명 중에 2명 뽑는 건 3명 중에 3명에서 2명을 뺀 1명을 뽑는 것과 같다는 게 저게 식이거든, 지금. 저거랑 이거랑 매칭 좀 해볼래? 여기 N하고 R하고 N-R하고 비교 좀 해봐. 얘가 N이야. 얘가 R이고, 얘가 N이야. 얘가 N-R. 3 빼기 2를 계산해서 적은 식입니다. 이게 같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납득을 시키려고 좀 선생님이 노력을 할 건데, 시작해볼게. 3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3명 중에 2명 뽑는 방법은 일단 계산해볼까? 3부터 2개가 될 때까지 곱해서 순열로 계산해 놓고 그걸 뽑고 있는 인원수만큼으로 계승을 취해서 나눠주라고 했지. 그래서 몇 가지냐? 3가지가 정답이네. 3가지가 정답이겠지. 그걸 적어볼게. 정답이 누가 있느냐? 예서랑 민규, 예서랑 민석이, 민규랑 민석이.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 순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서하고 민규가 뽑혔는데 누가 먼저, 그거는 순열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순열. 그때는 정답이 6가지가 맞겠지. 예서, 민규, 민규, 예서, 예서, 민석, 민석, 예서, 민규, 민석, 민석, 민규. 이렇게 6가지가 맞겠지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지금 조합이라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정답이 맞는데 이게 왜 얘랑 같으냐? 잘 들어봐. 세 명 중에 예를 들어서 예수하고 민규가 뽑혀. 그럼 누가 낫느냐? 민석이가 낫게 돼. 예수하고 민석이가 뽑히면 민규가 낫게 되고 민규하고 민석이가 뽑히면 예서가 낫게. 이게 뭔데? 이게 원래 있던 세 명 중에 한 명만 뽑는 방법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전체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는다는, 얘들아 들어봐.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는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세 명 중에 뽑히지 않게 될 한 명을 남기는 방법. 들어봐.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 뭐냐면 세 명 중에 한 명을 남기는 방법을 묻는 것과 같다는 뜻인 거지. 그러다 보니 n명 중에 얼명을 뽑는 거랑 n명 중에서 얼명을 제외한 나머지 n-얼명을 뽑는 거랑 세 명 중에 두 명 뽑는 거랑 세 명 중에 두 명 뽑고 한 명 남기는 거랑 가지수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라는 게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정답 좀 많이 나오는 것 좀 해볼까 우리? 여기에 나윤이하고 윤희까지 추가됐다. 아니 근데 좀 정답이 또 많네. 할 수 있으려나? 미안한데 선생님 한글 적는 것보다 숫자 적는 게 더 편하니까 학생 이름을 번호로 해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이름을 가진 5명의 학생이 있어. 근데 여기 조건 5명 중에 3명을 좀 뽑아야 돼. 순서 중요하지 않아. 3명 뽑을 겁니다. 선생님이 누락하지 않게 천천히 해볼게. 1번, 2번, 3번 뽑히는 경우 1번, 2번, 4번 1번, 2번, 5번 1번, 3번, 4번 1번, 3번, 5번 1번, 4번, 5번 1번은 다 끝난 것 같다. 그럼 1번 빼고 이제 2번부터 할까? 2번, 3번, 4번 2번, 3번, 5번 2번, 4번, 5번 2번도 끝난 것 같은데 더 없겠지. 그럼 1번, 2번 다 빼버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네. 3번, 4번, 5번. 순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5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나오게 돼. 계산해볼까? 우리 어차피 계속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계산 어떻게 하느냐? 먼저 5P3, 5부터 3개 곱하고 그치?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될 때까지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서 있는 애들이 3명일 테니까 3명이 줄을 설 수 있는 방법 3팩토리얼 가지고 나눠주면 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요거 6 그럼 3 하나 약하고 2 하나 분자 5 곱하기 2만 남으니까 10가지가 맞아 얘들아. 10가지가 맞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인 거고 이거보다 이제 가지수가 많아지면 선생님은 절대 보여줄 수가 없어. 시간도 아깝고 이 정도까지만 이제 초기 설명이니까. 근데 지금 또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라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5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은 들어봐. 5명 중에 3명이 뽑히잖아? 3명이 뽑혀. 그럼 뽑히지 못한 2명이 남게 돼. 3명이 뽑혀. 2명이 남아. 3명이 뽑혀. 2명이 남아. 그러니까 3명 뽑을 때 한 가지, 2명 남는 거 한 가지. 3명 뽑는 방법 한 가지, 2명 남는 방법 한 가지. 결국 3명을 뽑아내는 방법이 10가지라면 2명을 남기는 방법도 10가지가 맞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랑 이게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생각을 해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여기 4번이랑 5번 남는 경우 한 가지 만들어지잖아.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여기 3번하고 5번 남는 경우가 만들어지잖아. 하나만 더. 얘 때문에 3번이랑 4번이 남는 경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3명을 뽑아가는 순간 무조건 뽑히지 못하는 2명이 남게 되더라. 전체 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인원이 5명이었을 때 5명 중에 3명을 뽑잖아? 그럼 남아있는 2명 뽑는 경우가 이거 한 가지마다 얘도 한 가지 한 가지마다 한 가지 한 가지마다 한 가지 결국 얘가 10가지가 된다면 이것도 10가지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맞아 얘들아? 그거 잘 맞춰야 되는지 일단 여기야 여기
됐지 얘들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 기억나? 선생님이 순열 계산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 여러분들이랑 순열 문제 풀면서 항상 저런 식으로. 그리고 수업할 때도 말했지. 웬만하면 선생님은 순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거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순열 개념 설명할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앰피어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여기다 적어야겠다. 응? 지금처럼 n부터 시작해서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가 얼개가 되는 순간까지 곱하는 계산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계산을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 계속. 하지만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는 전체 n팩을 n-얼팩으로 나눠서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봐, 얘가 이거랑 같잖아. 그럼 NPR 대신 이걸 넣는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얼팩으로 나눈 식을 보탰을 때 분모 쪽에 R팩만 추가해주면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도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다시 보여줄게. 색깔로 체크해줄게. NPR이 뭐야? NPR이 이거야 얘들아. 요걸 NPR 대신 바꿔 적은 것 뿐입니다. 그 NPR을 뭐로 나눠주는 거? 얼팩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을 얼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걸 그냥 분모 자리에 여기 똑같이 적었다고 생각해주면 돼. 같은 식. 같은 식. 물론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계산할 때, 조합 계산할 때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 계산 안 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걸 계산할 때 이런 형태를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말을 할 거야. 순열도 그랬던 것처럼 조합도 계산할 때 그냥 바로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끝낼 거지. 그걸 굳이 n팩을 n-r팩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이상. 대신 저렇게 계승만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선행으로 나가기로 했던 단원의 마지막 설명이 끝나면 이제 이것까지만 풀고 복습 들어갈까요?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거 하나 보이지? 지금 당장 필요 없기 때문이거든. 170페이지에 그 개념 설명 쪽에 동그라미 4번 보이나? 그 동그라미 4번은 지워도 좋습니다. 나중에 하자.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언제 중요하냐?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2학년, 3학년 과목 배울 때 그때는 중요하게 사용이 될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딱 여기까지. 그 4번 지운 거 대신 그 지운 걸 외웠어야 되는 시간을 더 투자해서 얘를 더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자. 확실하게.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 봐봐. 100명 중에 51명 뽑으라고 하잖아. 100명 중에 51명 뽑는 건 100명 중에 49명을 뽑는 것과 같아. 10명 중에 7명 뽑는 건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방금 말했듯이 전체 인원 기준으로 해서 다금처럼 10명이 있어. 10명 중에 7명을 뽑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3명이 남게 되잖아. 그러니까 7명을 뽑는 방법이나 3명을 남기는 방법의 수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저기 적혀있는 조합의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고 마지막 단원 좀 깔끔하게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기본 문제부터 마지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170페이지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또 질문하면서 마무리 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빨리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 지금 다 풀어보세요. 집중해서 풀자. 집중해서.
승원이 어때? 학교 생활 기대돼? 친구들도 안에 좀 있어? 친구들은 없어? 한 1, 2주 정도는 학교 분위기 빨리 적응해 나가고, 그리고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신청할 텐데 선배들도 좀 좋은 선배들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거고. 똘똘한 학생들답게 눈치껏 빨리 적응해야지. 선생님 딸도 오늘 4학년 이제 입학 걱정돼서 같이 가봤는데 학교 같이 들어갔는데 3학년 때 그 뭐라 실내화 보관하는 함이라고 했나? 거기서 신발을 갈아 신으려고 하더라고. 거기 텅텅 비어 있는데. 그래서 딸 이름이 지민이네. 지민아 여기서 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나 3학년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비어있으니까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교실을 갔어. 4학년 교실을 찾아서 갔더니 거기 교실 앞에 또 실내 이렇게 갈아치는 있더라고. 호자에 넣어놓고. 근데 어떤 옷에 넣어야 되느니 또 몰라. 그래 봤더니 그 복도 옆에 뭐야 학생 이름하고 그 반 번호 종이가 붙어있더라고. 그거 보고 또 내가 알려주고. 그래서 교실 들여보냈더니 교실에 또 자리도 못 잡고 앉아있어. 칠판에 적혀있는데 자리 배치도가. 답답하더라고. 답답해. 초등학교 4학년에 됐는데 뭐 할 수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가지고. 근데 우리 또 여러분들도 고등학생이니까 몰랐던 것들 눈치껏 눈출한테 또 열심히 물어보면서 학교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하세요. 그 와중에 지난주에 당부했던 것처럼 좀 공부에 대한 생각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도움이 있어야 선생님도 목표라는 게 뭐 여러분 성적 잘 나게 하는 거니까 그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 정말 선생님 힘만으로는 안 돼. 자, 해볼게. 1219번 보세요. 자, 사씨 이거 사람으로 하면 몇 명 중에서 1219번 그냥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몇 명을 2명을 뽑아달라는 거야. 맞아? 그럼 이거 한 문제만 다시 하자. 문제부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들어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다가 줄을 세워놔. 먼저 줄을 세워놔. 순열로 먼저 만들어놔. 그런 다음에 여기 2명이 서 있을 거 아니야. 이 자리와 이 자리에 2명이 서 있을 건데 그 2명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이따 질문하면 대답 이렇게 하자. 4P는 4 곱하기 3을 2팩으로 나눠줌. 그래서 정답을 6가지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 시작부터 해보죠 뭐. 1220번 한번 씩 불러볼래? 7C3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분자 쪽에
7 곱하기 7 곱하기 아니 7 곱하기 6 곱하기 5 7부터 시작해서 3개가 곱해지면 그게 순열이야. 그렇게 계산된 걸 몇 팩으로?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3팩이 6이니까 약분시키면 정답은 35가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은 35가지. 만약에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해 들어가면 그때는 정답이 분자 쪽. 순열로 계산할 때는 정답이 분자가 되겠지만 조합으로 계산할 때는 정답이 35가지가 된다는 뜻. 자, 1221번 가오나? 네. 1221번 PD. 정답 1이지. 이거 외워야 돼. 납득 안 되더라도 외우라고 그랬지. N명 중에 0명을 뽑는 거 말이 안 돼. 5명 중에 0명을 뽑아? 뽑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조합인데 뽑지도 않아놓고 뭘 경우수를 묻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야. 선생님도 그렇게 딴지 걸 수 있고. 하지만 계산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아까 선생님이 그냥 이유 묻지 말고 외워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외워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한 가지가 맞고. 수민아 1222번은? 2요. 이것도 1이야. 준비되어 있는 인원 전체를 다 뽑는 거잖아. 뽑아서 누구를 1번 자리, 누구를 2번 자리, 누구를 3번 자리를 고민할 때는 당연히 순열해서 경우수가 엄청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10명이 있어. 10명을 다 뽑으래요. 10명 있는데 10명 다 뽑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이 어딨어? 다 뽑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가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송원아 1223번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그냥 있는 그대로 조합을 계산한 방법에 맞게 식을 적는다면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 이거를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주는 거. 그걸 지금 얘는 얼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10이라고 맞아. 승원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아. NC2가 뭐야? NC2가 일단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줄을 세워. 그게 이거야, 이거. 그걸 뽑고 있는 인원만큼의 계승으로 나눠주면 그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된다. 근데 2팩이 2잖아? 넘기면 20이야. 연속된 두 자연수 곱해서 20 만들 거니까 n에 들어갈 정답은 5가 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겠지. 수원이 말한 식 보니까 수원 정답을 잘 찾았겠네. 자, 그 다음 민규야. 1224번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얘서부터 해야 돼. 민규부터 하자. 1224번. 응? N4 아니, 식을 불러봐. NC3 어떻게 계산해야 돼? N 곱하기 N-1 곱하기 N 그렇지. N개부터 N부터 시켜서 3개 곱한 게 순열. 그걸 몇 팩으로? 3팩으로 나눠준 게 정답이 얼마라고 그런 거냐? 4라고 한 겁니다. 그 얘들아, 여기에 3이 넘겨 6, 4, 24, 24를 연달아 붙어있는 3개의 곱으로 표현할 거니까 그러네.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24가 나온 게 맞겠네요. 그래서 n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4가 정답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1225번 선생님이랑 할게. 이거 아마 잘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헷갈리는 친구들도 많을 문제라서 1225번 보세요. 6Cr 이걸 계산한 결과 얼마가 됐느냐? 20이 됐네. 칠판 봐. 이런 문제는 이 어를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숫자가 달라지잖아. 이 앞쪽이 문자일 때는 여기 좀 봐봐. 아까 승원이랑 한 거랑 민규가 한 것처럼 여기가 문자일 때는 어쨌든 그 문자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야 되고 몇 팩으로 나눠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 있거든. 근데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도 다르고 나눠야 되는 개수도 달라져. 그러니까 뭔가 어린 정확한 숫자가 아닐 때는 얘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약간
감을 좀 이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얼이 1이라면 6시 1이니까 들어봐. 6시 1은 6명 중에 몇 명 뽑는 거? 1명. 6명 중에 1명 뽑는 방법 몇 가지야? 6명 중에 1명만 뽑는 방법 몇 가지지? 당연히 6가지겠죠. 6가지. 맞잖아. 이거 쟤처럼 해볼까? 6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곱하는 거니까 6만 곱하면 되지. 그걸 몇 팩으로 나눠야 돼? 1팩으로 나눠야 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6인 거죠. 뭐 이렇게 계산할 이유 당연히 없겠지만 6명이 있는데 1명만 뽑는 방법은 당연히 6가지가 있는 게 맞겠지. 정답 아니겠네. 만약에 얼이 2였다면 6시 2였다면 선생님이 할게 6부터 2개 그걸 2팩으로 나눌 거야. 그럼 30 나누기 2니까 정답이 15. 이것도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 얼이 3이었다면 6시 3 간다. 6부터 3개 그걸 3팩으로 나눌 겁니다. 그럼 3팩이 6이니까 6 나누기 6 해서 정답 20 나오는 게 맞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1225번에 들어갈 얼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3이라는 걸 뭔가 딱씩 한 번만 적어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어느 정도 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이 좋은 친구들은 이거 아마 안 했을 거야.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건 뻔히 상상이 될 테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었겠지. 아마 요 정도쯤부터 시작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2일 때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된다는 거. 한 문제 더 해볼게. 8C열.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56이 나왔는데. 간다. 얼 1인 거 말도 안 돼. 8명 중에 1명 뽑는 건 정답이 56가지가 아니라 8가지밖에 안 나올 거라서 정답이 1이 남을 거고. 잘 들어. 얼이 2일 때. 8C2. 그럼 8부터 2개. 그걸 2팩으로. 56 나누기 2니까 정답은 28밖에 안 나와있네. 정답 아닌가 보다. 얼이 3일 때. 8C3. 8부터 3개. 그걸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3팩이 6이잖아. 그럼 요거 나눠주면 56 나오는 거 맞겠네요. 그래서 얼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3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 잘 들어봐. 정답은 이게 아니죠. 정답은 얘가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들어봐. 8명 중에 3명 뽑는 방법이 56가지인 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8명 중에 3명 뽑는 게 56가지인 건 맞아. 그런데 정답이 56가지가 될 수 있는 건 3명을 뽑는 것만 56가지가 정답이 아니라 5명을 뽑는 경우도 5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 말했지? 8명 중에 3명을 뽑아? 3명 뽑으면 당연히 5명이 남는 거 아니야? 3명을 뽑는 한 가지가 나오면 5명이 남는 한 가지가 나오는 거야. 3명을 뽑아내는 방법이 10가지가 나오잖아? 5명을 남기는 방법도 10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3으로 일단 1차적인 정답을 찾았지만 그것 때문에 얘도 반드시 정답이 된다는 걸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그럼 아까 여기를 왜 안 했어요? 여기는 여기 3 들어갈 건데 6명 중에 3명 뽑으면 또 남는 인원도 3명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뽑는 인원 3명이면 남는 인원도 3명일 거라서 얼이 3이라고 하는 정답은 변함이 없을 거지만 지금 여기는 이 나온 정답과 얘를 이용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답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둘 다 적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 당연히 중간에 5월이나 또는 연결해 주는 게 맞고 둘 다 정답인 거니까 요것만 좀 잘 챙겨서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조금만 더 하자. 1227번 보세요. 예서야, 1227번 정답 찾았니? 얼마? 5가 정답이 맞겠지. 맞아. 이것도 말로 설명해 볼게. 12명 중에 7명을 뽑는다는 건 12명 중에 5명이 남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12C7과 12C5는 항상 경우의 수의 크기가 몇 가지인지 같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미쳐봐. 1228번은 n에 얼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15. 맞아. 15가 들어가야 돼. 15명 가지고 9명을 뽑는 것과 6명을 남기는 게 같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빠르게 하고 시작. 1229번 나연아 조합을 한번 펴줘볼래? 1229번 몇 C야? 5C2 윤희야 1230번
8C3 다시 시험아 1231번 7C4 그 다음 여기까지 다 했을라나? 가온이 1232번 했니? 응 6C3 그렇지 6C3이 정답이 될 테고 자 마지막 수민아 1233번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마지막 문제랍시고 또 난이도가 좀 있네 같이 읽어볼게 이거 10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중에 3장을 뽑을 거야 여기까지만 하자면 계산은 10C 3으로 가야겠지 맞니 얘들아? 근데 조건이 뭐만 뽑기를 바란대 짝수 그럼 짝수는 1부터 10 중에 짝수 몇 개인데 그래서 짝수만 3개를 뽑고 싶다면 10장 중에 3장이 아니라 2, 4, 6, 8, 10이라고 하는 5장 중에 3장을 뽑기를 바라고 있었던 얘기였던 거겠죠 맞습니까? 맞니? 자 지금 다들 계산하는 그 중간 과정은 말을 잘해줬는데 계산 한 번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5C3 계산하는 방법 분자에 누구부터 시작해서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 3개를 곱하고 분모 몇 팩으로? 3팩으로 나눠주면 정답 얼마? 10이 된다는 거 근데 얘들아 5C3은 50 몇이라고 할까? 52라고 할까? 그래서 5부터 2개 곱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눈 방법으로 계산해도 정답을 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마지막 한마디 조합을 계산할 때 여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할 것도 많아지거든 그럴 때 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이 큰 조합의 계산을 할 때는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강추 마지막으로 얘기해 이거 8명 중에 몇 명 뽑기? 7 들어봐 그럼 얘들아 8명 중에 7명 뽑을 때 8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 다음에 7팩으로 뭐 어려운 계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8명 중에 7명 뽑는 거 8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것과 같을 거니까 1명을 뽑는 그럼 이거 정답이 몇 가지야? 그냥 8가지로 끝난다 이렇게 뒤쪽에 꼭 꽂아있는 하는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계산이 뭐 누가 엄청나게 쉽고 엄청나게 어려운 계산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좀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조합의 성질 중에 이것만큼은 정말 능수능란하게 써줄 수 있도록 연습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연습시다 수고들 했어 우리 이번 주도 수업이 있더만 진짜요? 금요일에 한 번 더 있어요? 야를 예서야, 승원아, 민서가 아이고 자, 시작해봅시다 1237번 1237번부터 시작해볼게 너희들 시작해봐
잡고 좀만 더 기운 내자. 오랜만에 드디어 힘든가 보네. 기운들 내. 자,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고. 이거 9-n부터 2개 적는 거지. 9-n부터 2개 적은 걸 곱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기 10이라는 뜻인 건데, 지금 봐. 이렇게 계산한 걸 2팩으로 나눠서 얻은 정답이 1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9-n부터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줄을 세워준 다음 그 서 있는 2명의 줄을 무시하는 게 2팩이야. 그렇게 나눠서 계산한 게 10.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넘겨주면 20. 그러니까 어떤 숫자부터 시작해서 연달아 2개를 곱할 건데 그 붙어있는 1차이가 나는 연속된 두 자연수를 곱해서 20을 만들려면 5 곱하기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얘가 5 곱하기 4. 그러니까 시작하는 숫자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라서 얘가 5가 되기 위해서는 n에 들어갈 숫자가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n자리에 4를 넣어야, 그러니까 5C2를 계산한 결과가 10이라는 걸. 그래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 순열 공부하면서 4 빼기 6, 4 빼기 24, 5 빼기 120, 그 다음 좀 여유가 있다면 6 빼기 720. 선생님은 이 정도까지 알고 있거든. 순열 계산하면서 워낙 많이 나오는 계승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한데, 조합에서도 그래. 조합에서도 3C2, 3, 4C2, 6, 5C2, 10. 5C2가 10이면 5C3도 10. 그 다음 3C2가 3이면 3C1도 3. 요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어쨌든 만들고 싶은 결론이 10이잖아, 10. 10을 만들려면 그 10이라고 하는 정답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5명 중에서 2명을 뽑던가 3명을 뽑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계산이 있게 되는 친구들한테는 여기 9-n이라는 숫자가 5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의도치 않은 암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자주 나올 계산이니까, 물론 원칙대로 계산하는 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다시 설명할게. 9-n명 중에서 2명을 뽑아라는 얘기는 9-n명을 가지고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그 서 있는 2명을 2팩으로 나눠서 뽑는 것으로만 계산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문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10이 되려면 이 분자 쪽의 결과가 20이 돼야 되고, 20이 되기 위해서는 연달아 붙어있는 자연수 2개를 곱해서 20을 만들기 위해서는 5부터 4까지 곱해주는 게 맞다는 걸 계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n이 4니까 일단 n자리에 4 다 넣을게. 암산가자. 4p2는 4 곱하기 3 12, 12 곱하기 4니까 48. 4c3은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야.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요것도 계산 어려운 건 아니지만 4c1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뽑는 건 당연히 4가지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52가지가 아니라 정답이 5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유형 2번은 숙제에서 빼겠습니다. 우리 왜 조합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저런 내용에 의해서 맞게 그 숫자들을 집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까 보여줬던 증명 방법을 빈칸 채우기는 형태로 주고 있는 거라 그거 딱히 할 필요를 못 느껴. 일단은 문제 보면서 조합에 어울리는 경우의 수를 찾는 능력부터 공부를 하자고. 오늘 과제에서 유형 2번은 뺍니다.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갈게. 자, 이것도 아무한테나 질문할 테니까 빨리 1241번 문제 읽고 해결 방법 생각해봐. 1241번 문제 읽고 해결 방법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가 만약에 앞쪽 단어 순열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거야. 플룻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뽑는 게 아니라 플룻 연주하는 순서와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하는 순서, 아니면
플룻 연주하는 사람들 앞줄 세 자리에, 그 다음 뭐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 뒷줄에다가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같은 플룻 같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 뽑힐 때 그 뽑혔을 때도 누가 먼저 누가 중간 누가 나중이냐가 중요하게 되는 문제를 순열해서 공부했다면, 지금 여러분들 문제 다 읽었겠지만 순서 전혀 중요하지 않지.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느낌이 올 거야.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라. 자, 물어볼게. 예서야 한번 대답해줘봐. 플룻 연주자 전체 몇 명? 5명. 여기서 플룻 연주자 몇 명을 원하는데 지금? 그럼 플룻 연주자 5명 중에 3명 뽑는 방법은 조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5C 3. 이게 얘들아 플룻 연주자 3명을 뽑는 방법이야. 아까 선생님이 잠깐 잔소리처럼 이렇게 늘어났지만, 만약에 플룻 연주자 3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라고 했으면 선생님은 그냥 5P3으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플룻 연주자 5명 중에 1명 여기 들어갈 거고, 4명 중에 1명 여기 들어갈 거고, 3명 중에 1명 들어갈 테니까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면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했겠지만, 지금 예서가 말한 것처럼 그냥 3명만 뽑으면 돼. 어디에 설지, 어떤 순서대로 연주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플룻 연주자 3명만 뽑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도 같이 잘했을 테니까 이건 선생님이 할게요. 바이올린 연주자는 6명이 있거든. 근데 그 6명 중에서 2명만 뽑고 싶대.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경험을 할 때부터 누누이 말했던 거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가 곱셈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내용이 뭐야? 플룻 연주자 3명 뽑고 동시에 바이올린 연주자 2명 뽑는 거잖아. 플룻 연주자 3명 뽑는 방법이 있고 바이올린 연주자 2명 뽑는 방법이 있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곱해서 정답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정답 10이라고 말했었지? 10? 그리고 이건 15예요. 여러분들의 당장 이거 왜 빨리빨리 10이냐 15냐 이거 눈치 놓치냐 이렇게 묻지 않을 테니까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암기를 하게 된다 얘기했어. 그러려면 어느 정도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지금은 보여줄게. 5C3은 5명부터 3명을 연달아 줄 세워주고 그걸 줄 세워져 있는 3명의 줄, 그러니까 3팩으로 나눠줘라. 그래서 정답이 10가지. 얘는 6명 중에서 2명 뽑아다가 먼저 줄 세워주고 그걸 서 있는 2명의 줄 2팩으로 나눠줘라. 그래서 15가지. 그래서 정답이 10가지, 15가지라 최종 결론은 150가지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겠습니다. 간단하게 크게 부탁할게. 나머지 숙제로 하고 선생님하고는 B 플러스 문제 조금 여러분들 고민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자고. 필기 다시 분들 1244번 시작해보세요. 1244번. 문제 똑바로 읽어. 문제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문제풀이의 시작이야. 문제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지? 일주일, 7일 동안 운동을 할 거야. 근데 조건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운동 횟수는 7번이지? 그 7번에 필요한 설명이 가나다에 나와 있죠. 가나다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생각해봐. 자세 바로 잡으라 했다. 일주일 동안 요가 3일 한다면 그럼 그 3일 동안 해야 되는 요가를 무슨 요일날 할 건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렇게 3일 요가에 필요한 3일을 찾는데 만약에 요가가
뭐 기본 요가, 뭐 중난이도 요가, 고급 요가 이렇게 요가의 종류가 다르다면 어떤 요가를 어떤 요일에 할 건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순열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생각을 해봐. 지금 다 똑같은 요가야. 그러니까 뭐야? 일주일 중에 요가에 필요한 3일만 뽑으면 돼. 뽑힌 3일 중에서 뭐 쉬운 요가 할 거냐 고급 어려운 요가를 할 거냐 그렇게 해야 된다면 당연히 순열로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은 똑같은 요가를 할 수 있는 3일만 뽑아내면 되는 거라. 이게 조합 문제라는 거죠. 선생님이 프리 설명 다 했지? 첫 번째 요가에 필요한 3일 찾으러 갑니다. 7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요가에 필요한 3일 뽑아내기.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떤 요일 3개를 정해서 요가를 할 거냐. 먼저 요가부터 정해. 그럼 계산 들어가. 7부터 3개를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6 약분하면 35가지. 무슨 말?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 요가 3일 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가지수가 35가지나 된다는 꽤나 많네 생각보다. 혹시 이게 좀 부족한 친구들 있을까 또 설명해 볼게. 어떤 거? 월화수 요가, 월화목 요가 아니면 수금토 요가 아니면 금토일 요가 이렇게 요가에 필요한 3일 정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35가지나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요가 3일 정해졌어. 그럼 요가에 정해진 3일은 빼고 4일이 남았지? 그 남은 4일 가지고 누가 할 거냐? 조깅할 겁니다. 그럼 남은 일수가 4일이야. 4일 중에 3일 뽑아다가 조깅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요가부터 먼저 정했으니까 우리 요가부터 먼저 정해놨으니까 이제 요가는 정해졌으면 남은 4일 가지고 조깅하고 나머지 것들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먼저 조깅부터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상 계산하는 방법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된다고 했지만 얘들아 기억하자. 요 4C3은 4C1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 계산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쉬운 건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가지. 예를 들어볼게. 요가가 금토일이야. 그래서 월화수목 남았어. 월화수목 중에 조깅 3일 할 거야. 월화수목 중에 조깅 3일 하는 방법. 목요일 빼고 월화수, 수요일 빼고 월화목, 화요일 빼고 월수목, 월요일 빼고 화수목.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어. 하루 남았습니다. 그 하루는 무슨 운동한다고 했냐면 이 하루는 줄넘기나 수영 중에서 하나 할 거래. 그럼 이거는 나머지 하루 남긴 했는데 그 나머지 하루를 줄넘기나 수영을 한다는. 그럼 그 하루에 남은 하루에 줄넘기 하는 경우 1가지, 수영하는 경우 1가지. 그래서 2가지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어떤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요가 3일하고 조깅 3일 빼면 하루 남거든. 그 남아있는 하루에다가 줄넘기를 하는 방법과 수영을 하는 방법으로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거 곱셈인 거 자연스러워야 된다 얘기했어. 당연히 곱셈이 맞잖아. 요가하는 방법 결정되자마자 조깅 결정해야 되고 조깅 결정하자마자 남은 하루에 줄넘기 할 건지 수영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4, 5, 24, 32, 140, 280인가 그래서? 선생님이 암산 잘 한 거라면 280까지가 정답이 되는 게 맞겠네요. 필기 부탁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신감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잠깐 주는 시간 동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보자고. 필기하시고 1245번 문제 한번 시작해봐. 1245번 시작해보세요. 우리 이건 병원에서도 했었는데 그치?
우리 머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어떤 부담을 줄이려면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경우들, 최대한 많은 경우들을 직접 시험지에다가 연습장에다가 교재에다가 구분해 놓으라고 했지. 그 경우들을 구분하면 구분할수록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양은 적어질 테니까,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그게 경우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요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경우들을 구분해서 각각을 나눠서 생각해 주는 게 요령이라고 얘기했지. 여러분들의 시도랑 선생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했는지 솔직히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풀고 있는 방법과 달라도 됩니다. 수학이라는 건 논리만 잘 지켜나간다면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생님 생각이랑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들어봐. 9개의 숫자가 있어. 지금 다들 문제 읽었다시피 무슨 내용? 3장을 뽑을 거래. 여기까지 문제 너무 쉽네. 93이겠네 정답. 9점 중에 3장 뽑는 거니까. 누가 먼저 누가 중간 누가 나중 중요한 거 아니잖아. 3장 뽑아서 뭐 3자리 자연수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잖아. 3장을 뽑았는데 그게 누가 100의 자리 들어가고 누가 10의 자리 들어가고 누가 1의 자리 들어가는지 중요한 거 아니잖아. 사람 9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서 누가 맨 앞자리 누가 가운데 자리 누가 맨 뒷자리 들어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3명 뽑아서 반장 부반장 회장 시키는 거 뽑는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냥 지금은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물론 이거 정답 아니야. 그래서 하자. 9부터 시작해서 3개 그걸 3팩으로 나눠주면 만약에 이 문제가 이 단순하게 끝난다면 얘가 정답이 되겠지. 이거 계산해주면 정답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뽑은 것 중에 그 뽑힌 3개의 수를 다 더한 결과가 홀수가 되길 바란대. 그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3장이 일단 짝수 홀수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처음에 잘 안 됐어도 지금 선생님이랑 수련할 때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 준비해 놔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단순히 9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9장 중에 짝수는 4장 홀수는 5장이 있다는 거 구분해 줄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짝수 홀수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경우 나눈다. 첫 번째 이거 잘해야지. 생각해봐. 3장 더해서 홀수 만드는 방법. 첫 번째 홀수만 3장 뽑아서 더하면 홀수죠. 두 번째 홀. 솔직히 말할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학생들 정도면 문제 푸는 거 거의 99% 해결할 수 있어.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얘들아, 3장을 뽑았는데 그 뽑힌 3장이 더해져서 홀수를 만들고 싶다면 3장 모두 홀수던가 아니면 짝수 2장에 홀수 1장이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짝수만 3장 뽑혀? 짝수야. 짝수 1장에 홀수 2장 뽑혀? 짝수야. 3장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홀수가 되길 바란다면 이건 2가지. 그럼 계산 끝난 거지. 홀수만 3장. 홀수가 몇 장인데? 5장이야. 5장 중에서 3장 몽땅 다 뽑으면 돼. 홀수 중에서만 3장 뽑으면 된다. 아니면 짝수 4장 중에서 2장 먼저 뽑고, 그럼 짝수 2장 뽑힌 거야. 거기다가 이어서 홀수 5장 중에 1장만 뽑으면 되는 거지. 3장을 홀수 중에서만 3장을 뽑는 방법과 짝수 중에서 2장, 홀수 중에서 1장, 그렇게 3장을 뽑는 방법이 더했을 때 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덧셈으로 하는 게 맞겠지?
얘하고 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는 정답과 이렇게 나오는 정답이 각각 분리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마지막은 덧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다? 5C3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10가지라 4C2는 몇 가지냐면 6가지 이거 6가지 5C1은 5가지 그래서 6 곱하기 5 30가지 최종 결론은 40가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설정만 잘한다면 문제 푸는 게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아직 먼 훗날의 얘기겠지만 근데 솔직히 먼 훗날이라고 하기에는 7월달이지 7월달 3, 4, 5, 6 먼 미래긴 하구나 4달 뒤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4달, 5달이라는 시간은 먼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까지 최대한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잘 간직하길 바래. 필기 빨리들 하시고 마찬가지 1246번은 또 아무한테나 물어보겠습니다. 필기부터 빨리 하고 1246번 조금만 고민해봐.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면 한 명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으니까. 문제 다 읽었지? 5명의 위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5명인데 그 5명 중에 누가 반장이냐, 부반장이냐, 회장이냐, 부회장이냐 하면 뭐 할까? 수학부장이냐 이렇게 직책이 없는 거야. 그 5명의 위원. 그냥 5명만 뽑으면 끝나는 거야. 뽑힌 5명 가지고 누가 1번, 누가 2번, 누가 3번, 누가 4번, 누가 5번에 설 거냐, 누가 어떤 직책을 맡을 거냐 그런 것까지 따졌다면 순혈이겠지만 지금은 그냥 뽑아 놓으면 알아서 그냥 걔네들이 똑같은 조건의 위원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는 뽑기만 계산을 생각하는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까? 틀려도 되니까 씩씩하게 대답해봐. 누구 하지? 민서가 1246번 의견 있어? 어떻게 계산하면 정답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10C5 한 다음에 10C5 한 다음에 빼기 ABC가 선출되는 경우에 그러면 AB가 선출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자, 민석이의 생각 논리적인 거 맞아. 조금 복잡한 풀인 거 맞는데 들어봐. 지금 민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10명 중 ABC 포함한 10명 중에서 5명을 뽑겠대. 그럼 여기에는 지금 A, B, C가 임원으로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민석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A, B, C가 선출되는 경우를 빼겠대. 그럼 전체 경우에서 A, B, C가 선출되는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A, B, C가 없는 경우일 테니까 정답이 되는 게 맞을 텐데 이 계산이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A, B, C가 선출되는 가지수 종류가 되게 많아.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민석이가 생각했을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빼야 되는 게 뭔지 알아? A, B, C에다가 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A만 위원이고 B, C는 A, B는 위원이 됐고 C는 빠졌고 나머지 3명이 여기는 7명 중에서 된 경우. 또 어떤 경우는 B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4명은 A하고 C하고는 관련 없는 나머지 4명으로 위원이 선출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A, B, C는 싹 다 위원에서 빠지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전체 경우에서
A, B, C가 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만 빼야 되는 게 아니라 A하고 B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어떨 때는 B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빼야 된다는 경우가 너무 많아. 물론 이걸 하나씩 꼼꼼하게 계산하면 당연히 정답이 이를 겁니다. 선생님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야.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지언정 풀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민석이는 그러면서 되게 잘한 거죠. 잘한 거야. 다만 이제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뭐였냐면 A, B, C가 싹 다 위원에 없기를 바라는 거였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인원은 10명이지만 내가 뽑아야 되는 5명의 위원을 이 7명 중에서만 다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A, B, C가 빠지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아까 민석이가 말했던 의견 잘못된 거 아니지만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A, B, C 빼고 5명을 뽑아야 돼? 그럼 A, B, C는 아예 제껴두고 나머지 중에서만 5명을 뽑으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75로 계산하는 걸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걸 추천합니다. 정답은 이게 맞지만 계산의 편의상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7부터 2개만, 그걸 2팩으로. 그래서 21가지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어떤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생각의 좀 차이인 것 뿐인 거지. 아까도 이 문제 풀 때 말했지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절대 아니야. 선생님의 방법만 고집하고 싶지도 않고,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또 선생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 나올 수 있잖아. 방학 때도 그랬던 기억이 선생님 몇 번 있는데, 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말했던 생각이 더 좋게 느껴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나. 구체적으로 나진 않는데. 그리고 그 의견 말했던 학생한테 너가 말한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 수학이라는 게 그렇죠. 논리만 지키면 돼. 그 논리를 지키는 입장에선 민석이도 논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게 맞고. 네, 그럼 선생님이랑 또 같이 풀 테니까 1249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49번 다 한 사람들 1250번도 미리 해놓으면 좋겠네. 같이 풀 거야. 먼저 49번부터 할 거고. 어떤 식으로 뽑으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문제의 흐름부터 전체적인 흐름 이해 잘하자. 8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1번 자리부터 8번 자리까지 나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개 중에 8개를 뽑아서 뽑힌 애들을 가지고, 그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뽑힌 8명을 가지고 제일 왼쪽 1번 자리부터 제일 오른쪽 끝 8번 자리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아니야. 순열 문제가 아니라 뜻이에요. 뽑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NCR로 계산하면 되는 게 맞는데, 문제가 자꾸 복잡한 조건을 지금 들이밀고 있지? 어찌 보면 복잡한 거고 어찌 보면 간단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내걸고 있는 상황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같이 갈게. 칠판 볼까? 의견 또 어디까지 일치했는지 비교해봐.
만약에 이 문제였으면 나는 20시 8로 계산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 문제에서 이런 문제 안 나온다. 이거 장난 아니잖아. 20부터. 뭐 계산 장난 안 하나. 이렇게 해서 8개 적어야 돼. 그리고 그걸 8팩으로 나눠야 돼. 계산은 되게 어렵겠지만 사실 그냥 형태만 보면 단순 노동이지. 단순 노동이라서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문제들 계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기에 그래. 그리고 이런 계산을 원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은 이게 정답일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무조건 12의 약수는 다 뽑아야 돼. 8개를 뽑을 건데 선생님 생각 들어봐. 12의 약수가 1, 2, 3, 4, 6, 12 6개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뽑을 때 8개를 뽑을 건데 문제가 뭐래? 12의 약수 다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8개 중에 이 6개는 미리 뽑아놔. 눈으로 보면서 1 빼고 2 빼고 3 빼고 4 빼고 6 빼고 12의 약수 다 빼고 12의 약수 다 뽑아놔. 응? 이거는 한 가지 횟수. 눈으로 보면서 미리 빼놓으라는 얘기야. 미리 빼놔. 그럼 여기서 필기 자료나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8개를 뽑아야 되는데 문제가 8개 중에서 10의 약수는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막 뽑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10의 약수를 미리 뽑아 놓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8개를 뽑을 건데 8개 중에 6개는 미리 뽑아놨으니까 나는 2개만 더 뽑으면 된다는 거. 문제는 8개를 뽑으라고 했지만 8개 중에 이미 12의 약수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걔네들 먼저 그냥 뽑아놓고 2개만 더 뽑는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지. 몇 개 중에서 빼먹었네. 몇 개 중에서 1부터 20 중에 12의 약수였던 6개를 뺀 20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뺀 14개 중에서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이해 좀 잘해볼래? 8개 뽑는 게 맞아.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해볼게. 승원이랑 가온이랑 수민이가 있어. 여기서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등한테 뭐 선물을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승원이가 무조건 결승전에 갔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해? 승원이 빼놓고 가온이하고 수민이 둘이서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뭔가 뽑혀야 된다, 뭔가 미리 진출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미리 뽑아 넣는 거 아니야. 미리 뽑아놔. 그래놓고 남은 애들 가지고만 뽑으면 되는 거지. 남은 애들 가지고만 경기를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것처럼 내가 8개를 뽑을 건데 그 8개 중에서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뽑혀야 되는 애들이 있다면 미리 뽑아 놓으라고. 이걸 8개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정답으로 정해져야 되는 애들은 뽑아 놓고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만 조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예였는데, 그래서 얘들아 2개만 더 뽑으면 돼. 14개 중에서. 근데 문제에서 한마디를 더 해야 돼. 5의 배수는 뺐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5의 배수 5, 10, 15, 20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 응? 이미 6개, 다시 똑같은 말이야. 8개 뽑아야 돼. 근데 이미 나는 6개를 다 뽑아놨어. 8개 뽑기를 주문하고 있는데 6개는 뽑아놨다고. 그래서 2개만 더 뽑으면 완성이 돼. 근데 그 2개를 뽑는 게 몇 개 중에서 뽑는 거냐? 14개 중에서 뽑는 거야. 12의 약수로 뽑혀나간 이 6개 숫자 제외하고 14개 중에서 뽑는 건데, 그 1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문제가 내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2개를 뽑을 때 여기 14개 중에 얘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뽑지 말아달래.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14개 중에서 4개를 또 제외한 10개 중에서 2개만 더 뽑으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선생님 8개 뽑으려는데 왜 2개만 뽑아요? 이미 6개는 뽑혀 있으니까. 내가 뽑은 2개를 여기에다가 합쳐주면 이제 8개 뽑은 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된 거에는 12의 약수 다 들어가 있는 거 맞고, 그 완성되어 있는 거에는 절대 오의 배수가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맞을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 10, 12. 10부터 2개를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나 45가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5가지지? 그래서 요것도 필기해 주시고, 필기 천천히 해도 돼. 필기 다 한 사람들은 1250번 또 한번 열심히 고민해봐. 네, 그런 거잖아. 뭐 지금 우리 교실에 나까지 포함해서 10명 있는데 10명 중에 당번 2명을 뽑을 거야. 당번 2명을 뽑을 건데 조건이 그거야. 예선은 무조건 당번이 되게 해달래. 그럼 예선은 당번으로 빠지고 예선 뺀 나머지 9명 중에서 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8개를 뽑을 건데 8개를 다 뽑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원했던 12의 약수는 미리 뽑아놓고 필요한 것만 더 뽑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문제 해석이 쉬워지겠죠. 이것도 풀이 경험이 없을 테니 이 문제가 원하는 제일 최선의 풀이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그 아까 민석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쉬운 방법이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한번 논리를 지켜가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대신 숙제 좀 미리 체크해볼래 얘들아? 도형으로 한 건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같이 하기로 하고 숙제 1257번까지 체크해. 1257번까지 자, 마지막 설명해볼게. 제일 간단한 풀 해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였다면 85가 정답이 되겠지? 녹차 딸기 포함해서 8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8종류 중에 5종류 뽑으면 돼. 어떤 아이스크림을 먼저 뽑았는지 중요한 거 절대 아니야. 문제 읽다 보면 그 문장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있을 거잖아. 누구를 먼저 뽑았는지가 뭐가 중요해? 어떤 걸 뽑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85 또는 83으로 계산을 해서 정답을 말해주면 됐을 텐데 문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녹차하고 딸기 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5개를 뽑을 건데 한 가지는 무조건 녹차하고 딸기 중에 하나가 뽑혀 있으면 좋겠대. 얘들아,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내가 5개를 뽑을 건데 첫 번째 녹차, 딸기 중에서 한 개 먼저 뽑아놔. 먼저 뽑아 놓으라고. 녹차를 뽑든 딸기를 뽑든 하나를 뽑는 거야. 그게 2가지죠. 당연히 2가지 아니야? 녹차를 뽑는 경우 한 가지랑 딸기를 뽑는 경우 한 가지 있는 거니까. 문제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 볼까? 지금 몇 개 뽑아야 되지 우리? 전체?
몇 개 뽑아야 돼 아이스크림? 5개 뽑아야 돼. 몇 개 뽑았어 지금? 1개 뽑았어. 몇 개 더 뽑아야 되죠? 네 맞아. 4개만 더 뽑으면 곱하기 4개만 더 뽑으면 근데 그 4개는 어디서 뽑아야 되니 얘들아? 녹차 딸기 제외한 몇 가지 중에서 6가지 중에서 4개를 뽑아야겠지. 그럼 생각해봐. 녹차 딸기 중에 하나 뽑아놨지. 그리고 녹차 딸기랑 관계없는 나머지 6개 중에 4개 뽑았지. 그거 합치면 5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5개는 녹차랑 딸기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6C4는 6C2로 계산해도 되고 이건 15가지. 그래서 정답은 30가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숙제 잘해서 우리 목요일에 만나자. 고등학교 입학한 거 축하하고 멋지게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잘 해내길 바래요.